이번에 나온 캐스퍼는요, 기존에 있었던 캐스퍼에 비해서 당연히 가격이 비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지비입니다. TCO를 따져보면 사실은 이전 캐스퍼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가솔린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전비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캐스퍼 어떤 모습이 될지 하나 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캐스퍼는 완전히 다르게 변모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캐스퍼에 그냥 색깔만 바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기존 캐스퍼보다 커졌어요. 엄청나게 커진 건 아닙니다. 전장은 불과 20mm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늘어났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간 걸까? 좀 궁금하시죠? 한번 보면요, 이 휠베이스 이 뒷부분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바퀴 뒤에 공간이 이 정도밖에 없을 정도. 이야, 이렇게까지 바퀴를 끝까지 다 뽑아내는 이런 디자인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멋지죠? 그리고요, 뒤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도 생겼습니다. 아, 전동 아니에요. 전동 아니에요. 깜짝이야. 이 버튼은 전동이야. 버튼은 전동이어서 누르면 이렇게 탈칵 이런 소리가 나는 전동 버튼입니다.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냐, 담요 같은 게 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 아니고요.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PTSD와 너무 모포인데? 색깔 딱 모포 색깔. 아, 이거 PTSD 안 옵니까?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면 앞좌석을 좀 앞으로 당겨도 여전히 이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무튼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네요. 이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 트렁크를 전부 다 폴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 플레이트도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멋지죠? 인테리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산뜻한 실내를 보여주네요. 외관에서부터 실내까지 너무 멋집니다. 정말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컬러도 그런데요. 컬러 잘 보면 이 펄이 막 어마어마해. 펄 봐라. 그냥 당연히 노란색일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면 여기 펄이 쫙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은 약간 금빛으로 빛나요.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땐 파스텔 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차의 가장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엽죠. 기존에는 그냥 동그라미로 그냥 공구 느낌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스마일 표시를 하나 해놓고 있네요. 이 캐스퍼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귀여움을 더욱더 더한다 는 느낌이고요. 나는 스마일 너무 유치해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이걸 팔아요. 그래서 이걸 뜯어서 다른 캐스퍼 스티커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캐스퍼가 이렇게 써 있는 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길에서 정말 스티커가 예쁜 게 있다 그러면 이걸 떼서 집에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바로 재물손괴로 잡혀가요. 그리고 컬러는 다양하게 제공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광 컬러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무슨 마치 청바지색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데님 같은 그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멋지죠? 오우, 야, 뒤쪽에서 봤을 때 이 지금 픽셀 라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켜지고 있거든요. 야, 이거 위쪽에도 픽셀 램프로 이렇게, 야, 하이포지션 스톱 램프를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요거 아주 이렇게 뽕뽕뽕뽕뽕뽕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서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라는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픽셀 램프를 보면 어떤 것들은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서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현대 로고, 전에는 이게 약간 입체감이 있는 그런 로고가 그냥 대충 박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아주 심플하게 면이 좀 제대로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캐스퍼가 왠지 좀 안타깝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멋진 그런 모양으로 거듭났어요. 여기 보면 후방 카메라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했네요. 보통의 후방 카메라는 살짝 밑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상한 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온갖 디자인들을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 와이퍼랑 이걸 통합시켜서 굉장히 멋지게 후방 카메라를 적절한 각도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깜빡이 같은 경우에 깜빡이 현대차 모든 차들이 다 깜빡이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캐스퍼는 진짜 예외였네. 이건 밑에라고 하기 좀 애매하다. 그래도 여기가 깜빡이 아닌 게 어디예요, 그죠? 그럼 이 램프는 뭐냐, 이거 후진등이냐 할 수 있는데 후진등 아니고 안개등입니다. 여기 후진등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테두리는 뭐냐, 요거는 반사판입니다. 반사판을 멋지게 동그랗게 디자인해서, 이 반사판 디자인은 사실 자동차 회사 디자이너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규이기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넣기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넣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사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디자인 요소
요소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는 이번 캐스퍼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게 이 휠인 것 같아요. 휠이 너무 디자인이 잘 됐어. 휠 디자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십자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모가 뽕뽕뽕뽕 뚫려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번 디자인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드램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헤드램프 가장자리 테두리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화 픽셀 램프로 뽕뽕뽕뽕 들어오는데 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던 이 현대 엠블럼도 훨씬 더 예뻐졌네요. 이제는 좀 고급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엠블럼으로 보여집니다. 이 현대라는 엠블럼이 굳이 이렇게 볼록볼록 입체로 보여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크롬으로 될 필요도 없다라는 느낌으로 비춰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차는 사실 소형차지만 소형차임에도 전방 카메라를 굳이 넣어줬네요. 굳이 전방 카메라가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이 차는 충전할 때 앞쪽으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그 사이로 전면 주차를 해야 됩니다. 후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전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차 사이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카메라 옵션을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전면 센서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차를 여러분이 앞쪽에 충전구가 있는 차를 구입하실 거면 반드시 이 앞쪽에 센서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카메라도 어지간하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포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낮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앞쪽에 포트가 있는 경우는 포트가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꽂을 때 약간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게 이게 조금 낮아. 이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꽂아야 되는 상황. 이게 아마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어지간한 차들 이거 없이 나오는 차들이 많거든요. 이거 없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조금,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달랑달랑 하는 것도 조금 마음에 들진 않네요. 다시 끼울 때도 이렇게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요것도 좀 아쉬워요. 뽑으면 되지 뭐. 뽑으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액티브 셔터 그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공기를 식혀야 될지 아니면 데워야 될지 상황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 게임에서 견인골이 이렇게 결듯이 그런 식으로 견인골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원 어댑터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게임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차는 픽셀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픽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도어를 열고 닫는 것도 픽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도 픽셀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픽셀로 보여지는 게 이번 캐스퍼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 와 미쳤다. 와 너무 예뻐. 와 색깔 봐. 와 아빠 볼 때 메로나 이런 느낌의 색깔이네요. 메로나 컬러라고 해도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테리어에 이런 것들 패턴 미쳤습니다. 와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런 데에 패턴이 있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만드나? 이게 국산차에는 처음으로 이런 패턴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패턴을 넣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더 다양한 패턴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윗부분은 직물이 아니거든요. 부직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부직포로 만들면서도 패턴을 넣을 수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잘했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색깔이나 이 질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손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돌리면 풀릴 것 같아요. 풀어서 여기다가 손잡이 같은 걸 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자, 이 차는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옆에서 형님께서 지금 하셔가지고 저희가 형님 안 계신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실내는 저희 장진택 선배가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셔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여기로 옮겼는데 야 인테리어 많이 바뀌었네. 여기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꽤 유용합니다. 여기서 폰 같은 거 이렇게 딱 넣으면 잘 보이고요. 여기 보면 USB-C A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적절합니다. 너무 적절하게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이렇게 4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네요. 버튼이 딱 시인성 좋고, 버튼 눌렀을 때 여기서 이 통풍 시트 이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완전하게 평평해지는 이런 벤치 시트를 갖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가 통풍 시트를 제공해 준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버튼들, 기어봉도 이제 바뀌었네요. 기어봉도 기존에 득득득득 하는 기어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진 후진하는 이런 기어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멋져지기도 했고요. EV 스타트 스톱 버튼이 이렇게 EV라고 또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네요. 깜빡이라든지 이런 버튼도 이 핸들 아이오닉 6에 있던 걸로 여기다 장착해 줬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지금 10.25인치로 바뀌었네요.
10.2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디스플레이도 훨씬 더 커지고 좀 더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 좀 더 멋진 디스플레이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내 괜찮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폰을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 컵홀더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거, 이것도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도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네요. 좋은데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는데요. 뒷좌석에 넘어오면은 여기 보면 손잡이 같은 거 여기다 붙일 수 있는 이런 마운트 같은 걸 제공을 해줍니다. 옆에도 이렇게 마운트를 제공해줘서 여기다가 아마 나중에 이걸 뜯어서 뭐라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다가 이걸 빼서 여기다 테이블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구멍이 있네요. 캐스퍼 시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걸 캐스퍼 시트를 뭐 벗기진 않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지퍼를 끝까지 만들어서 지퍼를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고 닫으라는 지퍼가 아니고요.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뭐 당연히 돼야죠. 이렇게 작은 차일수록 슬라이딩이 어느 정도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뭐 레그룸이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고요. 그리고 헤드룸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머리가 닿거나 이렇지 않아요. 뭐 괜찮은 공간, 어깨도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근데 바닥이 일반 캐스퍼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 천장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 아래쪽에 공간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전기차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한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사실 저는 의자를 조금만 더 올렸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좀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레그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뒷좌석 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안쪽에 있는 배터리를 It's so cute. 유럽에서 나가니까 Like car for me. 외국에 인기가 많아요. 아무튼 지금 동권에 유럽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보고 계신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사실 이거 보면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왜냐면 저희 레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듈이기 때문이에요. 보그워너에서 나온 IDM이라고 하는 모듈인데요. 이 전체가 하나의 모듈로 되어 있고 여기 일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부분입니다. 보그워너가 전체 파워트레인을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레이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코드명은 같은데 출력이 전혀 달라요. 레이에 들어간 건 지금 87마력인데 이건 115마력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30마력 넘게 나는데 같은 모듈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나. 아마 레이에 들어간 게 조금 일부러 디튠을 한 것 같아요. 출력을 낮춰서 주행거리를 더 길게 하자, 이런 차원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왜 현대기아는 자체 인버터도 있고 자체 모터도 있고 자체 파워트레인 다 있는데 왜 굳이 보그워너 걸 갖다 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이게 어쨌든 가성비죠. 지금 이 보그워너가 이걸 만들 때 목표가 딱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런 경차급 1.0L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그 엔진만 쏙 드러내고 거기다가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자 라고 해서 경량으로 만든 거예요. 현대기아가 굳이 1.0을 위해서 그걸 경량으로 또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1.0 모듈 기존에 있는 그 사이즈의 그거 그냥 넣자 라고 결정해서 이렇게 경차에 보그워너를 넣게 된 겁니다. 이게 뒷좌석이 넓어졌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마도 배터리를 더 넣기 위해서 이 바닥 면적을 높여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300km를 확실히 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차를 디자인한 것 같고요. 디자인이 커진 만큼 그 안에 배터리라든지 그 NCM 배터리로 전환하는 부분,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고, 그리고 이 차의 퍼포먼스도 기존에 있었던 레이 EV라든지 이런 자동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차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아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한 것 같아요. 그만큼 힘을 주어서 만들어진 자동차인데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거든요. 사실 유럽에서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결국에 전기차를 그만큼 팔아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규제가 이미 시행돼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차를 팔지 않으면 더 이상 자동차를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렴한 전기차, 그러면서도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런 힘겨운 노력들이 이 차에 비춰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캐스퍼 그리고 인스터란 이름으로도 전 세계로 잘 뻗어나가길, 그리고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